안녕하세요. 중국과 함께 사는 길을 평생 연구하는 한중 다문화 가정의 차코페페입니다. 예, 제 개인적으로는 정말 오랜만에 이 차코페페 영상을 다시 촬영하는 것 같습니다. 제 어떤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최근에 조금 연쇄적으로 발생을 하면서 굉장히 정신을 못 차리고 아주 그냥 바쁘게 지냈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다시 이렇게 차코페페 영상 촬영하게 되어서 너무너무 기쁘고 반가운 그런 마음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봤으면 하는 내용은요, 대중국 무역 적자가 심화되고 있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과연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참고로 저는 중국 현지에서 살고 있는 한국의 교민이고요. 그 다음에 한국과 중국 사이에서 다양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어떤 기업과 비즈니스의 관점에서 오늘 한번 이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2022년 8월 24일이요. 한국과 중국이 수교를 한 지 딱 30주년이 되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날 저녁에 제 굉장히 저하고 관계가 좋은 중국인 파트너하고 같이 이제 식사도 하고 저희끼리 한번 기념하는 그런 자리를 좀 가졌는데요. 25일이었던 것 같아요. 다음날 제가 심천에 알고 있는 그 중국인 지인이 있습니다. 근데 지인이 한밤중에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혹시 칭다오냐? 그래서 그렇다. 제가 지금 중국 칭다오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자기가 칭다오에 지금 출장을 왔는데 너무 늦은 시간이라 전화를 했대요. 그래서 어디냐? 그래서 바로 제가 갔죠. 10시 넘은 시간이었어요. 만나서 얘기하고 그랬는데 그게 이제 중국 광동성하고 산동성 정부 간에 이 다양한 지금 그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광동성이 중국에서 경제 규모가 제일로 크고요. 산동성이 세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강소성이라고 거기도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이제 광동성, 산동성 이 두 정부끼리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는데 그 중에서 중국인 기업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컨퍼런스가 있대요. 그래서 자기가 그때 광동성 기업가의 일부로 한 명으로서 이제 참여를 했는데 마침 그 컨퍼런스가 칭다오에서 열려서 칭다오에 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컨퍼런스에서 한국과 중국과 한국 간의 어떤 그 무역 수지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이 됐다고 합니다. 저희가 언론에서 접하고 있는 내용이 중국에서 한국과 무역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3개월 연속 적자였는데 이제 8월이 업데이트가 되고 나니까 8월까지 우리가 4개월 연속으로 대중국 무역 적자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9월 달도 지금 현재까지 한 14% 작년 대비 하락했다고 하니 적자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5개월 연속이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1992년도에 한중 수교 이래로 거의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대중국 무역 적자가 일시적인 것이다, 아니다 구조적인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전문가들 사이에도 있었는데요. 거의 지금 이제 구조적인 거로 굳어지는 그런 분위기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한국에서 중국으로 수출을 하는 양은 중국에서 한국으로부터 수입을 하는 양이겠죠. 예, 그래서 중국이 한국에서 수입을 하는 양이 한국이 중국에서 수입하는 양보다 더 크다. 그럼 한국 입장에서는 무역 흑자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중국이 한국에서 수입을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100원어치 수입을 했는데 한국이 중국한테서 수입을 120원어치 했다. 그럼 한국 돈 20원이 중국으로 더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이제 한국 입장에서는 무역 적자를 기록을 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이제 이런 것이겠죠. 그러면 이거를 이제 우리나라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그 적자를 내면 되냐? 우리나라 뭐 망하는 거 아니냐? 거기에다가 최근에 이제 환율이 1,400선까지 깨졌다고 하죠. 그러면서 야, 이거 우리나라 굉장히 위험한 거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제가 봐도 지금 한국 경제가 굉장히 좀 위험해 보이는데요. 사실은 이제 이렇죠. 우리가 중국 기업으로부터 물건을 사는 양이 더 많아졌다는 얘기는요, 우리가 옛날에는 같은 물건을 중국이 아닌 다른 데서 샀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내수로 샀다고 쳐볼게요. 그거보다 중국에서 수입하는 게 더 경쟁력이 좋으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건을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히 더 경쟁력이 좋은 방향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럼 그게 뭘 의미하느냐? 예전에는 이제 저도 옛날에 중국 회사에다가 물건을 팔던 그 세일즈 부서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옛날에는 한국의 세일즈가 중국의 구매센터를 만났다고 치면 지금은 중국의 세일즈하고 한국의 구매센터가 만나는 이런 구조가 더 늘어나고 있다. 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중국이 이제 셀러가 되고 한국이 바이어가 되는 그런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다. 뭐,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은 한국 업체가 전 세계에 공장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원래는 뭐 남미나 뭐 동남아나 여기서 물건을 만들어서 가져오던 것이 아니야 이제는 중국 법인에서 더 생산량을 늘려 중국 법인에서 한국으로 가져오면은 그 중국 법인은 중국 현지에서는 중국 기업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늘어나면은 역시 우리가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양이 늘어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는 거죠. 근데 뭐 다양하게 가능성을 좀 하나씩 살펴보면 약간 요런 식의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러한 현상이 도대체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그 다음에 우리한테 어떤 시사점을 주는가, 거기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로 보자면 한국은 죽었다 깨나도 무역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여러분 우리나라 섬나라인 거 아시죠? 우리나라는 무역이 아니면 먹고 살 길이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하고 무역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돈을 잃어버린다라고 했을 때에는 아마도 우리나라의 셀러, 그러니까 어떤 세일즈 부문 팔려는 입장에서, 매출을 일으키려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중국의 매력도가 떨어질 겁니다. 왜냐면은 중국은 우리가 팔려고 해봤자 그 안에 우리 제품보다 더 좋은 제품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괜히 들어가면 가격 경쟁만 일어나고 팔리지도 않으니 차라리 다른 시장을 우리가 공략하는 방향을 바꿀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은 중국에 대한 경제적, 무역적인 어떤 의존도가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올 겁니다. 자, 이것은 물건을 팔기 위해서 중국에 대해서 중국이 그전보다는 덜 절박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시점에 누가 만약에 중국을 대신해서 우리 물건을 확 땡겨준다면 어떤 그 시장이 새롭게 등장하는 우리의 전략 시장이 되겠죠. 약간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역으로 중국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중국 입장에서 보면 한국을 자기 경제권으로 묶어두는 것이 더 어려워지는 결과로 이어질 겁니다. 왜냐면 어차피 자기가 안 사주거든요. 이제 한국 거를 조금 사주거든요, 갈수록. 자, 근데 중국이라는 나라는요, 한중일 삼국을 중심으로 한 FTA 체제를 수립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제 이미 발효가 된 RCEP도 어떤 그런 관점에서 지금 추진이 되는 건데요. 사실 이 RCEP라는 것이 아시안 10개국에다가 한중일 3개국, 그 다음에 호주 플러스 뉴질랜드 15개국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사실상 한중일 3국의 경제 규모가 거의 절대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중국이 지금 추진하는 거하고 조금 엇박자가 난다는 거죠. 심지어 만약에 중국 기업들이 한국 기업하고 경쟁 관계로 가는 것이 더 확고해진다. 즉 이제 한국 기업의 자리를 중국 기업이 대체하려는 방식으로 간다고 하면 한국 입장에서는 더 노골적으로 중국 경제권에서 벗어나려고 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과연 이러한 현상이 중국한테 득이 되느냐? 자, 이런 것들을 아마 따져볼 거예요. 자, 때문에 제가 물론 저의 이제 짧은 생각이지만 저의 생각을 말씀을 드려보자면 지금은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이 재편되고 있는 어떤 그런 과도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은 기존에 만들어 놓은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은 요거를 갖다가 계속 관리를 해나가는 방식이었고요. 중국은 서플라이 체인을 글로벌리 한 2개를 만들자 라는 것이 이제 쌍순환 전략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중국 내수를 중심으로 한 또 하나의 서클이 생기는 거니까요. 자,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지금 충돌을 일으키면서 세계 각국, 주요 국들도 굉장히 정신들이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서 지금이 굉장히 역사적으로 변곡점에 있구나. 굉장히 심각한 과도기 상황이구나. 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제 중심을 좀 잡아주던 나라가 이제 미국인데, 제가 보니까 미국도 지금 제코가 석자입니다. 그래가지고 뭐 미국이 교통정리를 해주고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상황이 아주 거대한 변화의 시점이라는 그런 확신을 제가 하고 있고요. 이런 시기에는 다른 무엇보다도 첫 번째 반드시 중요한 게 버티는 것, 살아남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살아남기만 해도 굉장히 잘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현재 한국과 중국 사이에서 다양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께서 꼭 살아남는 데 포커스를 하셔서 거기서 또 힘을 많이 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뭐 작년 대비 재작년 대비 이렇게 하시면 지금은 뭐 이렇게 좋은 얘기 하실 수 있는 분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살아남았다 그러면 굉장히 잘하고 계신 겁니다. 다음으로는 다양한 비즈니스의 파생 가능성을 지금 염두해야 되는 시점 같습니다. 과도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여러분들께서 넓게 접촉 면적을 유지하시면서요, 동시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꼭 유지하시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즉 기회가 오면 한번 승부를 걸어볼 수 있는 정도의 체력을 가지고 계시자. 뭐 이런 저 나름의 어떤 결론과 의견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네. 차코페페 영상 오랜만에 제가 업로드 하는데 역시나 사람들이 별로 관심도 없고 그렇게 재밌게 생각하지도 않는 이런 주제를 또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주제를 제가 안 하면 또 누가 하겠습니까? 물론 이러한 주제도 되게 재밌게 풀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거는 그분들이 잘하시는 겁니다. 제가 못하는 거고 그분들이 잘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차코페페 채널은 이 유튜브를 굉장히 제가 뭐 메인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보니까 뭐 저를 조금 이렇게 좋게 봐주시는 분들이 그냥 뭐 친목 느낌으로 뭐 보시는 분들도 꽤 많으세요. 그래서 그냥 제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다양한 또 다른 의견들이 있으실 거예요. 답글 남겨주시면 저도 여러분들 답글 보면서 다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시청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더 노력하는 차코페페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